가깝지만. 늦은 놈들은 이거 잘 보시고, 저번 시간에 이제 내적 최대 최소 얘기도 하고 뭐 성분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진도를 많이 빼려고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삼수단 정리 전까지가 목표예요. 일단 그래서 너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도가 느려가지고 좀 이제 빨리 빼려고 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저번에 이정 18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정을 통해서 두 벡터의 뭐 사이 각도라든지 크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 뭐 그 정도가 되겠고, 유형 19번도 졸라 중요해요. 평면 벡터의 수질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두 벡터가 만약에 있으면 이제 뭐 기하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둘을 내적을 하면 얘네들의 크기, 각도가 관여를 하게 되고 세타가 0부터 180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둘을 내적을 하게 되면 크기 곱하기, 맞아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었다. 뭐 그런 거 좀 기억 잘 하시고, 성분으로 표현되면 내적 구하는 게 졸라 쉽다 정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두 벡터가 보신 것 같이 서로 소직관계면 이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앞에 있는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죠. 반드시 0이 나오게 된다. 뭐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두 벡터가 뭐 이렇게 일치돼서 방향이 똑같아서 평행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도 이것도 우리는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타가 0하고 180도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면 이제 같은 방향 쪽으로 누워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제가 450번 하고요.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450번하고 454번 정도 풀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450, 453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453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봐라. 자, 450번 보세요. 세 벡터, P 벡터가 표현되어 있고 Q, 얼 각자의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P 벡터하고 Q 벡터가 서로 수직이란 말이 있죠. 자, 성분으로 표현되면 벡터값 구하는, 내적값 구하는 게 쉽다라는 걸 인지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시고, 지금 P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이 돼서 뭐 3, A-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Q 벡터가 B,2로 돼 있죠. Q 벡터가 B,2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직하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적값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졸라 개이득이죠. 그냥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내적값이에요. 근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결과가 0이 나온다. 자, 그리고 Q 벡터와 얼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Q 벡터와 얼 벡터가 서로 평행한데 이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Q 벡터하고 얼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이 내적값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고 Q 벡터 곱하기 얼 벡터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왼쪽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도 헷갈리지 마실 게 왼쪽 따로 계산. 그러니까 내적은 역시나 성분 크기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크기 값 따로 계산해서 이 식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 벡터하고 얼 벡터 내적을 하게 되면은 4b 더하기 12가 돼요. 4b 더하기 12. 왼쪽 거 계산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시고, Q 벡터가 루트 b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얼 벡터 크기가 16 더하기 36이면 몇이야? 16 더하기 36이면 50인가? 그래서 루트 52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어떻게? 이식하고 이식 둘을 갖다가 연립을 해주시면 뭐 답을 구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좌우면 제곱을 해주시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도 현재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제곱을 해주면 16 곱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죠. 52 곱하기 b제곱 플러스 4가 돼서
여기서 뭐 이 식을 통해 가지고 b가 그냥 나오게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16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나눠 떨어지나? 안 떨어지냐? 4로 나누면은 그럼 몇이야? 4로 나눠야 되나? 4 13인가? 13 맞나요? 자 그러면은 왼쪽 거 계산하면은 4b제곱 여기 6b니까 24b 자 그리고 플러스 9니까 36은 13 곱하기 b제곱 플러스 13 곱하기 4면은 52니?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가볼게요. 좀 계산이 더러운 것 같으니까 넘어가면 몇이야? 9b제곱이냐? 9b제곱 그리고 그냥 다 넘겨 마이너스 24b 그리고 36, 52 빼면은 16인가? 뭐 이렇게 나오네. 아 개더럽네 진짜. 자 뭐로 되냐? 완전 제곱식이에요? 개이득이네. 쌤, 저 근데 네. 그 Q하고 R이 네. 그 평행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Q하고 R이 서로 방향이 반대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 그림에 좌표가 나와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B분의 2는 4분의 6이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맞이했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어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 거 계산이 성분의 합으로 나오고 오른쪽 거 계산이 크기 곱으로 나온다라는 거 좀 써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권준이가 말하는 거는 애초에 지금 얼벡터가 4,6이면 이게 4,6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2벡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Q벡터 잡혀있는 게 Y의 좌표가 2로 잡혀있어. 그래서 권준이 말대로 방향이 반대쪽에 있는 형태로 평행할 수는 없고 이런 구조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것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푼 거야. 뭐 똑같아요. 아시겠죠? 뭐 잘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풀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서 b가 몇이 나온다고? 몇 나와? 3분의 4. 3분의 4야? 자, b가 3분의 4면 3분의 4 대입해주면은 얘가 몇이냐? a가 0이냐? 그래서 a하고 b 구해서 뭐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3번도 한번 같이 보시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개념은 끝났고 이제 직선 일방정식하고 그 원일방정식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자, 453번도 한번 보죠. 두 벡터 A벡터와 B벡터에 대해서 A벡터의 크기가 4고 B벡터의 크기가 5. 자, 절대값. 그러니까 A 플러스 B벡터의 크기가 7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KB와 A 마이너스 B벡터가 서로 수직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453번을 잘 보시고 보이나? 저기서? 보이는구나. 자, 453번 보시면 이것도 약간 좀 경험치가 중요해요. A벡터가 지금 4죠. A벡터가 지금 크기가 4고요. B벡터가 크기가 5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그 많이 안 해보면은 당황할 법할 게 있는데 얘들아 봐봐. 이런 구성으로 나오잖아? 이런 구성으로 나오면 이게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그치 A 내적 B 내 그 B의 벡터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얘가 어떻게 되니까 요거 그러니까 마치 제곱하듯이 실수해서 제곱하듯이 해주면 이 식을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안 해. 플러스죠. 내적 이 값이 몇이 된다? 49. 그러니까 마치 실수해서 제곱하듯이. 그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전개할 때 이게 그냥 단순 제곱이 아니고 내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둘의 내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조금 실수하고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비슷하기는 해.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니까 16 더하기 25 그죠? 자, 이러면은 41이잖아요. 맞죠? 그럼 넘어가면은 8이니? 그러니까 따라서 A 내적 B 값이 바로 잡힌다. 이게 조금 중요해. 요런 세팅에서 저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게.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단순 제곱이 아니다. 알지? 이게 내적이 되는 거야. 내적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이것만 이용해 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저것만 이제 좀 익숙하게 볼 줄만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현재 a 플러스 k b 벡터와 a 마이너스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 말은 a 플러스 k b 벡터 그래서 a b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분배 법칙 성립하는 거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었죠? 자 가보자. 어떻게 돼요? a면 16 a 내적 b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몇? 4 그래 그런 식으로 자 가면은 4k 가면은 마이너스 25k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1k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k는 7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유형 20번은 이제 이 평면 벡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짜증나는 게 있어. 좀 짜증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벡터를 안 쓴다 하더라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원의 방정식 표현하는 거 이미 알잖아. 근데 굳이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초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조금 붕 뜬 느낌이 있는데 공간 도형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땐 벡터 없이 정의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간 도형에서 봐봐 얘들아. 여기 3차원 공간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나갈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방정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평면처럼 만만하지가 않아. 알겠어? 이때는 무조건 벡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직선의 방정식 끄집어낼 때.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한 예열 작업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헷갈릴 법한 게 있는데 그 개념만 똑바로 잡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평면 좌표상에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봐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벡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 말고요. 벡터 플러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치의 느낌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런 평면 좌표상에 자 이런 직선이 있다 치자. 됐어요? 이런 직선이 있다 칠 때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방향 벡터라는 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방향 벡터.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무슨 말이냐면 방향 벡터라는 게 사실 이제 크기는 중요하잖아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얘랑 똑같은 방향 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설정을 해도 되고 알겠어요? 요렇게 설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설정을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잡을 수가 있어.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애초에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거나 점 하나가 있고 기울기 값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기울기랑 똑같은 건 아니다 얘들아. 참고로 이 벡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지는 않아요. 아예 다른 값이야. 알겠니? 여러분들 이거 약간 헷갈려. 자, 들어봐 얘들아. 기울기는 스칼라 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여기서 너네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값하고 방향 벡터가 뭔가 약간 혼선이 올 수 있거든? 둘은 명백히 달라. 그냥 방향 벡터는 뭐냐면 이 직선하고 평행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도 되고 이렇게 잡혀도 되고 뭐 좀 커도 돼요. 알겠어? 근데 기울기는 그냥 고정돼 있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으로. 그래서 아예 다른 값이야. 뭔가 서로 연관도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니? 연관이 있어. 있긴 있는데 없다 생각하라고. 자, 그래서 이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를 이 직선의 무슨 벡터?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방향 벡터. 알겠어? 크기가 1이 아니어도 돼. 1이면 제일 좋고. 알겠어? 자,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들어 뭐 이 방향 벡터가 a, b잖아요. a, b. 자, 보통 방향 벡터를 u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a, 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x1, y1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럼 봐봐.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이 있나? 요 벡터를 시작으로 해서 임의의 P점을 잡아서 P점으로 점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취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P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 그때 시점을 A로 잡았을 때 이 AP 벡터가 누구랑?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 이렇게 어떻게 직선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볼까요? AP 벡터는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표현했다?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표현했다? 벡터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단 벡터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P를 x, y라고 두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자, AP 위치 벡터 시켜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P에서 A 빼면 되잖아. 따라서 x-x1, y-y1 맞아요? 여기서 뭐 문제 되나? 혼준 이해돼? 그리고 방향 벡터는 상수로 나옵니다. 당연히 상수로 나와요. TA는 TA, TB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두 벡터의 상등이니까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x1은 t 곱하기 a하고 y-y1은 t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어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t는 a분의 x-x1이고 t는 b분의 y-y1이잖아.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된다? a분의 x-x1은 b분의 y-y1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x1하고 y1은 직선이 지나는 점. 됐어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a하고 b는 방향 벡터. x의 성분, y의 성분. 항상 x 앞에 개수는 1, y 앞에 개수는 1로 맞춰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아래로 땡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벡터로 표현한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벡터를 일단 잡는 게 중요하고 직선이 지나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하면 그걸 기반으로 P를 찍어 나가는데 그 AP라는 모든 벡터가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몇 개 봅시다. 455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빡센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455번 보시면 말했어요, 여러분들. 기울기하고 방향 벡터는 달라요. 기울기는 스칼라, 방향 벡터는 벡터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455번.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벡터 u 벡터 방향 벡터죠. 1,-5의 평행한 직선이 점 a,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자 봐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똑같습니다.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솔직히 더 쉬운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어딜 지난다고?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했죠? 여기 지난대. 여길 지나고 누구하고? 1,-5 1,-5 즉 이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처럼 이거 기준으로 어딘가 잡으면 그치? P점을 잡으면 얘네들이 연결을 했을 때 맞아요? 그림이 좀 족같이 됐어요. 그냥 봐. 파란색하고 뭐하고? 빨간색하고 항상 평행하다. 자 그러면은 얘가 동점인 거잖아? 얘를 x, y 맞아요? 자, 따라서 AP 벡터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마다 얘하고 무슨 배? 평행하니까 실수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따라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은 t u 벡터 1,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 자, 따라서 x 플러스 2는 t가 되고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맞아요? 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t하고 t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4. 자, 이제는 외워서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새끼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a, 마이너스 2니까 x 대신에 a,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1 나오겠냐, 그죠? 별거 아니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458번 봅시다. 1,5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1인 직선과 점 5,8을 지나고 법선, 여기서 또 여러분들 법선 벡터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법선 벡터는 뭐냐면 수직인 벡터예요. 수직인 벡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법선 벡터, 이 노란색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의 수직인 새끼, 이거 하면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왜 이렇게 늦었어? 한번 떴어요. 영어하고 그래? 늦을 수밖에 없었나? 네. 그런 거지 정원아? 네. 제가 기다려줄게요. 힘들어 보이냐? 힘들어요. 영어 개빡세게 하고 왔어? 아니 집에 안 보내, 아니 학원에 안 보내. 선생님 저희 12시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네이버 하이. 여기서 두고 가는데? 그래? 건준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일단. 너네 아니야. 아파? 자,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고 배워줬어? 어? 배워줬어 이제 끝이야. 아 진짜로? 아니 무슨 개 궁금하네.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거. 헤어졌어? 너 유시인이야?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배워줘. 아니 결혼까지 생각한 거 아니었어? 야, 뭔 결혼까지야. 애 셋 낳고 그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는 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그거까지 얘기해. 지금 셋 나면 군대 면제 개뿔 아니야? 셋 낳으면 면제고 하나 낳으면 상근이야. 그런가? 네, 하나 낳으면 상근. 셋이 면제였나? 셋이 면제, 하나는 상근. 명 있으면 군면제라고? 하나는 상근. 어, 대신 셋? 군대 가기 전에. 면제가 있어. 와 극단. 야, 씨발 그냥. 내가 낳고 만다. 세 명이면은 군대 가면 너무. 야, 근데 야, 이번에 일단 내가 무참하지만 카투사를 먼저 지원해. 아 그거 맞죠. 카투사를 하고 안 되잖아?
다리를 끊어 쓴 거야. 축구 존나 해서 10절인데 파열이 나중이야. 자, 458번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법선이 항상 수직 벡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한번 봅시다. 458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1,5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1인 직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만들면 돼. 어떻게 되냐? 점 1,5 지나고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지? 동현아? 아냐? 마이너스 1분의 x 맞아요. 마이너스 좋습니다. 잘하네요.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 자,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다시 평면 좌표로 끌고 가서 마이너스 1,1 방향 벡터 설정하시고요. 이게 방향 벡터예요. 자, 그리고 지나는 점 1,5 A점 설정하시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 건데 어떻게 된다?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P를 잡아도 AP, 여기 P를 잡아도 AP, 이 벡터들이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 알겠니? 자, 그래서 P가 X, Y가 되는 거니까 AP 벡터 구하면 어떻게 돼? X-1, Y-5고 이 새끼랑 누구? 방향 벡터 U에다가 실수 배하면 마이너스 T, T가 같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더 이상은 이제 증명 안 한다.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1분의 y-5.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x하고 y 앞에 개수는 무조건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방향 벡터가 똑바로 표현이 되니까. 얘하고 5,8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4,-3.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그 뭐야, 두 번째 거는 5,8을 지나는데 m 벡터라고 해서 4,-3이라고 하면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방향 벡터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법선 벡터니까 이거의 어떤 벡터를? 수직인 벡터를 찾아줘야 된다. 알겠어? 자, 따라서 어떻게 찾는 게 맞겠냐? 얘가 지금 4,-3이잖아. 4,-3이니까 방향 벡터 설정해서 대충 그냥 A, B라고 하면 돼. 알겠어? 여러분들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던 마이너스 2,2가 됐던 마3,3이 됐던 이거 사실 등식적으로 날아가죠? 날아가. 그러니까 이 새끼 크기는 안 중요해.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직방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도 둘이 이제 수직한 거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은 4A-3B는 0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애초에 A하고 B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니? 자,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B는 3분의 4A가 되잖아. 그래서 이 방향 벡터가 A, 3분의 4A가 되는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 A 지우고 좌우변 3 곱해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따라서 얘를 그냥 3,4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소리야. 알겠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방향 벡터 3,4고 몇 지나? 5,8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5는 4분의 y-8이라고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알겠니? 너네가 생각을 해봐. 여기 3A가 되고 4A가 됐던 A 날아가요. 알겠어?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점이에요? 그냥 그럼 뭐야? 이 직방하고 이 직방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건 할 수 있잖아. 맞아? 넘어간다. 그래서 A, 3분의 4A여서 그냥 3분의 4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A, 3분의 4A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A 의미 있다 없다? 없어. 방향 벡터는 내가 도입부에서 말했잖아. 크기가 1이 되던 뭐가 되던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승우 이거 봐봐. 여기도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잡혔잖아. 이렇게 잡혀있던 이렇게 잡혀있던 이렇게 잡혀있던 이 직방 나온 건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1이 되던 뭐 마이너스 2,2가 됐던 뭐 반대로 바꿀까? 1,-1이 됐던 상관없다고. 알겠니? 그래가지고 방향이 중요한 거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자, 유형 21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인데, 근데 이것도 존나 쉬운 게 여러분들 그 뭐지? 항상 이제 직방 같은 경우를 이 직방을 표현하는 기준이 방향 벡터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하겠다? 내적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180도 아래까지만 표현을 합니다. 이루는 각은. 알겠어요? 뭐 210도 이딴 거 안 해. 그래서 물론 이제 바깥쪽 각을 구해달라고 할 때는 모르겠다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좌표에서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얘네 이루는 각을, 그죠? 구해달라고 하면 이 직선 L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직선 L을 기울기일 뿐만 아니고 방향 벡터로 구하는 걸 좀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L에 대한 방향 벡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됐냐? 네. 그리고 요 직선을 M이라고 한다고 치면 M의 이제 방향 벡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 각도하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같겠냐 다르겠냐?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을 뭘 통해서?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 값으로 구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냥. 알겠어요? 내적 식이 뭐였더라? 와 이건 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는데. 알려줄게요. 자, 459번 보세요. 그래서 아. 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직선이 있으니까 하나의 직선이 지금 방향 벡터가, 내가 항상 말했지, x 앞에 개수 1로 맞추고 y 앞에 개수 1로 맞춰야 돼. 그래서 n분의 x-2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y-3을 -1로 나누는 걸로.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u1이라고 치면 m,-1이 되는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볼 필요가 없죠. 그냥 3,1이죠. u2는. 자, 그래서 얘가 3,1이니까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45도라는 거. 자, u1 내적 u2는 굳이 코사인 그거 안 외워도 돼. 외웠으면 써먹으면 되고. 알겠죠? 뭐 이거 외웠으면 써먹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다가 내적 값을 어떻게? 나눠주면 된다.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얘들아? 성분으로 나왔잖아. 성분으로 나왔으니까 x끼리 곱해서 더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3m-1을 자, 크기 그냥 크기로 갑시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우면 좀 빠르긴 하겠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10이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치? 근데 이루는 각이 몇 도래? 45도니까 세타가 몇? 4분의 파이. 즉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어때? m에 대해 2차 형태 나오겠죠? 저으면 곱해서 제곱해주면 맞니? 자, 따라서 끝까지 갈게요. 이거 곱해서 제곱을 하면 얘가 9m제곱이냐? 9m제곱이고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이거 곱하면 이제 루트 5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m제곱 플러스 뭐 5로 나오네. 그래서 이 m에 대해 2차 형태 풀어주면 뭐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가면은 4m제곱이고 마이너스 6m이고 뭐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인수분해는 니들이 해도 되겠지? 예. 아니요. 여기까지는 더 안 할게. 그래서 양수 m값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461번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 지우개요. 스톱 브레이 답이 뭐야? 몰라, 네가 구해봐. 얘들 답이 뭐야? 그거 인수분해하는 게 귀찮아? 뭔가 미성과 제가 식을 잘못 썼어. 그래서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이제 461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61번도 같이 봅시다.
야, 직선이 x축과 y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뭐 이런 개념인 거야.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아니까 뭐 이런 직선이 있다 쳐. 그럼 얘가 x축하고 y축하고 이루는 각을 얘가 꽂히면 여기를 알파, 그리고 여기를 이제 베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방향 벡터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벡터만 끄집어내서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냥. 알겠어? 자, 따라서 그 직선에 지금 현재 방향 벡터가 2,3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3이다 뭐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냥 여기가 2,3이잖아 여러분. 그럼 여기 몇이야? 13. 4에 보니까 루트 13이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2가 되는 거 맞냐?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2고 코사인 베타는 루트 13분의 3. 개쉽죠? 그냥 원래 예전에 하던 거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으로 좀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은 공간 도형에서의 공간 벡터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유형 22번, 23번 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시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는데요. 얘기는 끝났어요. 그냥 방향 벡터로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직선이 수직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값이 뭐가 되고? 당연히 0이 될 거고, 평행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내적값이 크기끼리 곱해서 풀마 형태로 된다. 뭐 요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62번 봅시다. 전 시간까지 한 게 사실 좀 중요해요. 그때 내적 최대 최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거 좀 다시 봤으면 좋겠고. 자, L 보시면요 2분의 x-1은 y 플러스 3 m이라는 또 직선이 있죠. 야, 얘네가 서로 수직한데 끝났죠. 일단 L의 방향 벡터를 끄집어내면 요 1이라고 치면 몇이냐? 2,1이잖아. 그지 얘들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끄집어내면은 개수 조심하시면서요. 마이너스 x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 a로 끄집어내셔야겠죠. 답은 62번입니다. 얘네가 서로 수직해. 그럼 내적했을 때 뭐가 나온다 여러분? 0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몇? 2. 계시죠? 자, 그럼 u벡터 구했어요. u2 벡터 2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직선 n과는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 얘하고 직선 n하고는 평행한 거니까 직선 n의 방향 벡터를 u3이라고 해서 끄집어내면은 개수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2로 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2, b입니다. 자, 그럼 얘하고 평행하니까 뭐야? 어디다 실수를 해야 돼? 여기가 닿겠지? 따라서 2t는 마이너스 2고 t는 b가 된다. 계시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너무 쉽다. 465번 한번 풀어보자. 오야. 수능 기출 정도는 좀 풀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수능 기출하고 딱 평가만 풀고 넘어가요. 이번 시간에 483번도 했으니까 딱 봐도 다 됐고. 오늘 진도 목표는 3수선까지가 목표입니다. 아니면 3수선까지. 뭐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뭘 아이고야! 병훈아! 네? 뭘 아이고야! 이번에 100점? 기아요? 기아가 됐던 스트가 됐던. 아. 안 돼요. 아, 근데 기아.
아 실수 안 했으면 여기서 들을 일도 없어. 아, 왜? 백점 큰 건데 지랄해가지고. 이거는 깔끔하게 뭐 80점 이상 찍으면 되지. 나머지도 다. 야 진짜 교과서는 제발 풀어. 쌤은 안 풀어도 내가 뭐라 안 할게. 교과서는 풀어야 되라. 아무리 진로고 싶다 해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 나중에 해봤는데 쉬워가지고 수능 볼 때 기하 선택할 수도 있잖아. 안할 테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안 할 테니까. 어차피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하긴 의지가라면 미적분으로 가겠죠. 그리고 기아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선택하면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다 풀었냐? 잠깐만요. 계산이 너무 쉽다. 아 좋됐다. 배가 아프지. 좋됐다. 그러면 0. 다 0이야 다 0. 맞아? 0이라고? 아니 아이씨. 0 아니에요? 0이야? 0이 뭐가 0이야? 답이 0. 아니야. 까비. 거의 다 보였어. 거의 다 보였어. 이게 좀 알아야 돼 이것도. 네. 자 얘들아 나머지 친구들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사실은 그 어디야 공간 도형에선 졸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공간 좌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선 졸라 중요한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설명 없이 좀 힘들어요. 직방 있죠 여러분. 직방이 있을 때 우리가 얘들아 이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잡냐? 보통 원래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줄게. 얘가 얘기를 하는 게 직선 외부에 점이 하나 있었고 맞지? 직선 외부에 점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며. 맞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A, B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이게 A, B를 잡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요 A, B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찍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현재 3분의 x-2는 자 이것도 원래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고 보세요. 원래는 이 A, 원래대로 가도 풀리긴 해요. 참고로 아시겠어요? 근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A, B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고 맞아요? 원래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돼? 3분의 a-2는 2분의 b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a, p 벡터 구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 구해서 서로 내적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지금 A 여기 P라고 하면 A P 벡터가 어떻게 돼? 졸라 쉽게 나오잖아. 그냥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서로 수직한다는. 그럼 이 새끼 방향 벡터가 뭔데? 그냥 3,2잖아. 맞지? 그래서 수직한다는.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내적하면 0이 된다와 이 새끼 이용하면 A하고 B가 나와요. 그게 원래 방식이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강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야. 진짜 이게 중요하고 직선 위의 점을 이렇게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하면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꼴 t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 기억나? 벡터를 통해서 이 형태가 나왔던 게 t가 같아서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때 equal t, 즉 매개변수를 설정해서 잡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a, b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t를 이용해서 하면 3t, 그렇지. 3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p 벡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돼요? 3t 플러스 4, 2t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내적 때리면 0인 거니까 사실 연립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9t 플러스 12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인 거니까 t가 0이잖아요. 맞아요? 네. t가 0이니까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고 2,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강조를 안 하게 되는 게 평면 좌표에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돼. 하던 대로 해도 돼,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게 공간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점을 잡을 때 매개 변수로 안 잡으면 답이 없어요. 원래는. 공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시는 게 좀 다른 거니까.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원방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슬 눈이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눈이 무겁다. 지금 창진이야 지금.